자, 오늘은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청약저축과 그것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저축은 뭐 누구나 다 알죠. 우리가 전에는 우리가 이 청약저축이 무주택 세대주만, 그것도 세대주, 무주택의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2009년도부터 누구나 다 가입을 할 수 있는 전 금리기관의 1인 1통장으로 누구나 다 가입이 가능한 그러한 것이 이제 청약저축인데, 청약저축이 있으면 무슨 혜택이 있냐? 바로 국민주택이나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주택이 바로 청약저축입니다. 또는 이와 같이 분양을 안 하더라도 임대하는 주택 시장에서도 청약저축이 또 가입을 합니다. 근데 청약저축이 없더라 하더라도 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은 누구나 다 또 분양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와 같이 차이는 뭐냐? 그럼 청약저축은 이 중에서 통상적으로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이 있는데,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요겁니다. 50평당 이상은만 청약저축에 가입하면 이와 같이 국민임대주택 분양받을 수 있고, 미만은 50평당 미만부터는 청약저축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임대주택이 뭐냐? 따지고 보면 국민임대주택이란 말은 우리가 뭐 집을 산다든지 그러면 땅을 산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국민주택 채권이잖아요. 우리가 국민주택 채권인데, 이 국민주택 채권을 사는데 그 채권으로 조성된 기금이 바로 국민주택기금입니다. 기금. 이 기금에서 우리가 자금을 지원받아서 이제 주택이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저리로 빌려주는 그런 것이 바로 국민임대주택입니다. 그럼 여기서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차이는 뭐 따지고 보면 크게 차이는 없는데, 굳이 차이를 말하라 그러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차이냐? 좀 작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뭐 50평방미터, 50에서 60평방미터, 행복주택은 50평방미터 이하. 즉 주택 규모가 좀 작습니다. 뭐 통상 따지면 뭐 12평 정도, 평수로 치면 12평 정도, 뭐 방 한 칸 기준으로 하면 뭐 2평 내지 3평 정도 좀 작습니다. 이건 조금 더 크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면 통상 85점, 뭐 주택 전용 기준으로 85평방미터 기준으로 하는데 좀 작죠. 그러면 차이가 뭐냐? 이 국민임대주택은 요건이 세대주 전원이 뭐 특별한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무주택이어야 된다 그런 조건이 갖춰져야만 국민임대주택 규모죠. 행복주택 규모가 좀 작죠. 50평방미터 작죠. 이런 사람들은 세대주 전원 상관없이 무주택 요건 무주택 요건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등 근로자. 아까 이거는 무주택 요건을,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무주택을 해야 되고, 행복주택은 무주택 요건 필요 없다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행복주택은 어떤 애에서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다면, 국민임대주택은 부모와 자식이 모두 무주택이야만 되지만, 행복주택은 자녀가 내가 앞으로 대학생이다 그러면 뭐 어떤 기업에 들어간다, 산당 근로자다, 신혼부부다, 그래서 부모와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들만 무주택이면 되는 거고, 국민임대주택은 부모까지도 다 요건을 갖춰줘야만 갖춰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뭐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지만, 크게 차이는 보면 행복주택은 부모가 따지고 보면 집이 있더라도 된다. 이거는 부모가 집이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그럼 이걸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은 누가 어디다 신청하냐? 그러면 통상 LH공사거나 각종 지방자치단체 그 주택공사, 서울 가면 서울시 공사라든지 경기지방공사라든지 각종
정부기관이 투자한 건공사에서 이제 일단 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원래 있었던 2019년도에 과연 어디에 있었던 그 사례를 한번 봐볼까요? 예를 들면 우리 H공사의 청약센터에 가보면, 이제 LH공사의 이제 우리가 홈페이지 상에도 보더라도 LH 청약센터가 있습니다. 청약센터가 어디냐? 잘 모르시면 우리가 LH 청약센터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LH공사로 치면 LH공사, 그래서 LH공사 치면 자, 들어가 보면 자, LH공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LH공사 홈페이지가 나오고, 홈페이지 자체 상대에 청약센터에 여기에 가보면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이제 공지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같이 LH 청약센터에 아까 돌아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과연 토지, 분양주택 등이 있는데, 여기서 알고 싶다. 그러면 바로 분양 임대공사가 있는데, 하나만 예를 든다면 여기서 아까 처음에 이제 우선 제 고향 울산 쪽으로 본다면 아까 그 임대주택 찾아볼까요? 임대주택 여기 나오고 있나요? 임대주택 찾아보면 울산의 현재 공고지역에 나오고 있는 지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럽니다. 이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울산 호계 화봉 지역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자격이잖아요. 여러 가지 사항은 중요한 건 아니는데, 자격을 보면 이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자격에 보면 이제 우리가 보면 신청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 보시면 쭉쭉 알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차례 좀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주택형이 46평이잖아요. 46평방미터. 주거 전역이 46평방미터라는 뜻이죠. 임대 조건 등등 보면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신청 자격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신청 자격을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민법상 미성년자는 공급할 수 없고, 무주택 세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주택 세대 구성을 전원해야 된다.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에 구성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만약 자녀가 만약에 이 공인임대주택을 받으려면 부모로 떠나서 독립세대원을 구성을 해야 되겠죠. 여기도 보면, 여기도 나와있지 않습니까? 세대 구성을 하려면 신청자,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 이런 것들이, 이런 분들이 바로 무주택이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서 원래 그 국민임대주택 규모를 보면 좀 주조건을 볼까요? 주택 46평형에, 이거는 이제 주택 청약과 관련 없죠. 여기 50평형 넘은 거는 이제 주택은 청약 저축이 필요하지만 50평 미만은 청약 저축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임대보증금이 2,500만원, 또 월 임대료가 28만 9천원 정도. 만약에 나는 월 임대료가 비싸니까 전세로 보증이 가능하다. 그러면 2,200만원까지 전세가 보증금을 전환 가능하죠. 그러면 보증금이 이제 4,700만원, 거의 5천만원 정도 보증금을 내고 월 79만원, 79,000원, 약 8만원 정도 매월 5천만원에 얼마나? 8만원 정도로 내면 좀 저렴하죠. 통상 시세가 이 정도로 따지면 일반이 공급하는 거 보면 3천만원에서 우리가 통상 50만원에서 45만원 정도 받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 2천만원 보고 18만원이면 20만원 잡아도 좀 사죠, 그죠? 20만원. 근데 단 조건이 좀 까다롭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좀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근데 이 조건이 또 뭐가 갖춰져야 되냐면 단지 뭐 세대원이 다 무주택 이한 것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대원 구성 전일부로 총자산 가액이 2억 8천만 원 미만이고 자동차는 2,500만 원 이하를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저소득층이라고 저소득층 세대원 구성 전일이 만약에 세대원이 이제 자산 보유 기준을 보면 월 사면 이하는 370만 원, 7억 이하 550만 이하 월 평균 소득을 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이처럼 행복주택인 경우에는 또 보겠지만 국민주택 규모는 그렇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 규모는 자기가 봤다시피 50평방 미터 이하 50에서 60평방 미터 이거는 청약저축 필요하고 이건 필요 없다.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춰줘야 됩니다. 자산관리라든지 갖춰줘야만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임대주택 경우에 갱신시 우리가 아까 행복주택은 6년에서 10년까지 거주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2년마다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2년마다 갱신을 하는데 갱신이 안 될 경우에 조건을 안 갖춰주면 퇴근을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보면 이런 데 보시면 여기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에 갱신시 우리가 이하가 조건을 갖춰줬을 때 우리가 입주 기준 소득 및 자산을 초과하는 입주자는 이제 이거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조건이 갖춰졌잖아요. 아까 월 소득 이런 식으로 3인 이하인 거는 월 평균 3,700이라 7인이면 590이라 했는데 자산이 총소득이 2억 8천만 원 이하에 되고 주택, 자동차는 2,500만 원 이하에 이런 조건으로 처음에 입주를 했다가 또 세대원 구성원이 이런 조건이 안 갖춰지면은 계약기간은 2년인데 아니 이 조건이 안 갖춰지면 2년에 퇴근을 해야 됩니다. 퇴근하기 난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주겠냐? 그러면 페널티로 5% 범위 내에서 5% 범위 내에서 추가로 더 불입을 해야 된다.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초과 소득자의 최초 갱신시에 100%였는데 100% 기준 2년 이하일 경우에는 10%를 더 내야 된다. 보존금이나 월세를 더 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